안녕하세요. 이번엔 마지막 A 모듈의 마지막 수업인 파트 5 회의와 의전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시청률이 높았는데요. 그거 기억을 하시나요? 그 미생에 우리 그 주인공이 처음에 회사라는 곳에서 바둑 기사에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업무가 회의 준비 자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을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이야기를 나눠서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 좋지만 우리가 조직 생활이라든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마냥 그렇게 붙들고 소통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무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에서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회의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는 회의, 미팅 이 분야에 대해서 무슨 말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맺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는 어디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고 자, 리더가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에 왜 의전이 들어와 있냐 궁금하시죠? 자, 우리가 1파트에서 4파트까지 내려오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대를 대할 때 우리의 어떤 태도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상위 20%의 우리 VIP께서 우리 매출의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매너 이런 것들에는 익숙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격이 있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 그 다음에 행사, 자, 그죠? 이꼴 의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 이렇게 이어져서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회의 기획과 실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사람 이상이 개념부터 정리하시죠. 2사람 이상이 다수인이 모여 안건이나 의논, 교섭을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회의를 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키워드는 형식과 규칙입니다. 일정한 형식. 누군가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를 통해 본다든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다음 우리가 마치는 거기까지의 여러 형식과 규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습니까? 그거를 잘 숙지하고 있고 회의 때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을 편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회의의 개념 정리 여러분들 꼭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목적과 토의, 모이는 장소, 지식과 경험의 의견의 교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노력들. 자, 그 다음에 리더가 빨리 주어진 시간에 끝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이런 기업 회의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시초에 우리 그 회의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어떤 대회에 나갔다가 갑자기 우리가 또 회의를 나눠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의 기능이 있고요. 이런 거는 오지선다로 많이 나오겠죠. 자문의 기능, 의사소통의 기능, 교육훈련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는 성격에 따라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회의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해서 그 시기에는 반드시 소집하는 회의를 우리는 정기회의라고 합니다. 내용도 조직 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요. 임시로는 우리가 거의 뭐 매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일반 회사는 어떻습니까? 정기 주주총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창립 기념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월간 회의, 주간 회의, 뭐 임원 회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돌아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야 조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 경영의 행위에 맞도록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회의엔 토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일명 팝콘 회의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에 이게 폭풍이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머리가 막 내가 알고 있던 여러 지식들을 뇌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팝콘이 기계에서 팍팍팍팍팍 튀는 그러한 느낌이다라고 해서 팝콘 회의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이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저는 이 생각인데요.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유자재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자유로운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인원이 적을 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팔을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다 들어야 되니까 인원이 많을 때는 우리가 좀 불리하게 됩니다. 일명 66회의라고 하면서 버즈 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버즈라는 것은 벌들이 벌집 근처에 가면 별이 우는 소리가 브즈즈 브즈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명 버즈 회의라는 겁니다. 자, 인원이 많은 경우 3명에서 6명씩 묶어서요. 시간도 주어져야 되겠죠. 6분가량의 시간을 줘서 자유롭게 팝콘 회의를 시키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리더가 그 의견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발표하는 형태의 우리 토론을 버즈 토론이라 한다라는 거. 브레인스토밍과 버즈 토론은 규모의 차이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크숍이 있습니다. 자,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큰 집단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걸 우리는 워크숍이라 그러고요. 우리 워크숍, 신입사원 워크숍 많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요. 라틴어,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십시오. 자, 세미나라는 것은 한 명의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 학생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본인들의 의견을 그 다음에 리더로부터 좀 배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동물의 새끼를 사육하는데 적합한 축사라는 의미가 있듯이요. 지도교수 아래에 어떤 그 문화생들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회의를 우리는 세미나 하러 간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또 배우러 간다. 이럴 때 우리는 세미나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요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죠? 요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이런 거.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원탁회의. 이번에 우리 새로운 대통령께서 각 당의 당 대표들을 불러서 원탁으로 식사를 비빔밥을 드셨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자, 이 원탁은 우리가 누군가가 대장이나 있게 아니라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라는 굉장히 민주적인 형태의 토론인데요. 참가자 전원이 대등한 관계에서 정해진 주제를 놓고 의견을 표현하는 회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포럼, 심포지엄, 요 두 개 차이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연설을 한 후에 청중이 질의하고 이렇게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청중이 잘 모르더라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전부 전문가예요. 토론을 하는 사람이나 청중도.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뭔가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심포지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중들이 우리가 가서 들을 수 있으면 모르는 사람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럴 때는 우리는 포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비정상회담, 이런 것도 있고요. 물포럼, 그죠? 그 다음에 척추 심포지엄. 그래서 학술대회, 그죠? 의료 학술대회는 거의 심포지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구성원 중에서는 리더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기록, 운영자, 시설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구성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필수 기록,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기록하는 부분들도 좀, 이런 것들, 필수적인 건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획과 계획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회사를 보면 기획실, 가장 파워가 있죠.
거기에서 뭔가 흐름이 잡히는 겁니다. 제가 사례로 좀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한평에 나비 축제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이어왔죠. 나비가 종류가 많잖아요. 올해의 우리 나비 축제에 가장 메인 나비는 뭘로 할까? 호랑나비로 하자. 그렇게 되면 그 호랑나비로 기본적으로 팜플렛을 만들고 프랜카드를 만들고 뭐 그쵸? 안내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기획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계획은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축제가 열리는 그 행사 마무리까지 지금부터 거기까지 시간으로 쪼개는 걸 우리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요 두 개의 컨셉을 여러분 잘 기억을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런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 준비의 시간을 계획하고 여러분들 자료를 준비하고 상황을 배치하라라는 거. 예, 요렇게 자료 준비가 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의실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 사람이 오는데 장소가 너무 좁아서 서서 들어야 된다든지 뭐 바닥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극장식 배치 보시면은 여기는요 가장 많은 인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진행하는 회의 형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극장식,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회의를 너무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좌석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제회의 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올 거 아닙니까? 여기도 어마어마하고 저기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중간 자리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중앙 자리에 이렇게 대표들이 앉아서 마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계 정상들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과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만났다. 그러면 대통령만 만나시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이렇게 쭉 그죠? 그 다음에 의전인들이 앉으시죠? 그럴 때 요렇게 첫 번째 분이 앉으시고 2, 3, 4, 5 이렇게 앉으신다라는 거. 그 다음 A 앉으시면 B, C, D, E 이렇게 앉으신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는 실무에 들어가서 시험에는 솔직히 조금 빈도수가 낮지만 여러분들께서 업무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고 이 회의는 뭐가 좀 밀도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초대장, 안내장을 우리가 먼저 제작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행 요원의 어떤 그 표시, 그죠? 우리 회의 참석자들이 와서 내가 길을 모르겠다. 회의 자료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참석하기 전에 뭐 사전 등록의 순서를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스텝이나 요원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잘 보이는 사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름 우리 단상에 올라가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재에 이렇게 회의용 비품으로 체크리스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예,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가 이거가 지금 됐나? 저기 지금 이게 마이크가 체크됐나?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점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안내 표시입니다. 우리 특히나 이렇게 주택 분양 이런 이벤트 하는 곳에 가보면요, 바닥에 이미 테이프로, 청테이프로 바닥에도 막 이렇게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분양 모델하우스까지 막 이렇게 화살 표시로 막 해놓고요. 이런 뭐라 그러나요? 안내 팻말도 들고 있는 직원들도 세워놓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고객이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시선을 잡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객이 불안심리, 내가 어디야? 이리로 가야 되나? 저로 가야 되나? 그 불안심리를 낮춰주는 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장의 안내 표시는 굉장히 고객이 만나지는 MOT 모든 순간에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잘
잘 실천을 해보시면 이거 머리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의 때 한번 여러분들께서 안내 표지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접수할 때는 뭐 회의장 안내부터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자, 그 다음에 회의 개최 중의 업무일 경우에는 시설을 뭐 온도가 갑자기 뭐 더워진다든지 바깥 공기와 뭐 맞지 않다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냄새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환기도 시켜야 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회의 중 표지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출입 회의 중에 뭐 갑자기 뭐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성을 뭐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늦은 그 참여자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출입도 통제하고 뭐 여러 가지 비품들 그 회의 중에 뭐 필요한 것들을 늘 스탠바이해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의 후에는 퇴장을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권 뭐 이런 물품, 보관 물품들 다시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원래 회의하기 전 상태로 우리가 되돌려 놔야 되기 때문에 시설 점검 다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 다시 받아서 잘 보관하는 것까지 전부 회의 종료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꼼꼼히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의전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회의를 하러 오시는 우리 VIP 분들에게는 조금 더 우리가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의전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 개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중요시하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의전이라는 것은 굉장한 예법으로 상대를 굉장히 그냥이 아니라 최고의 어떤 대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융숭한 대접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뭡니까? 흡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족이 아니라 흡족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비즈니스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하게 외교상에서 우리가 상대국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업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중요한 VIP 고객, 뭐 VIP 고객이 꼭 뭐 우리 제품을 많이 산 고객인 것보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고객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예를 갖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전의 개념들은요, 조직이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예절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은 기업의 내외적인 업무 지원에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뭡니까? 회사 행사에서도 이렇게 융숭이, 귀한 손님은 어떻습니까? 버선발로 내가 옷을 다 이렇게 정제한 상태에서 내려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고객들이 다 그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하자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의전, 뭐, 탑승 차량,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의전에 있어서 각국 정상들의 어떤 뭐 선물이라든지, 자, 그 다음 이런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전의 범위, 국가 행사 시에도 필요하고, 기업의 굉장히 큰 행사에도 필요하고요. 자, 이게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영화제에 왔을 때 우리나라 그 영화제 관계자에서 의전을 우리가 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 자, 기업의 VIP 대내적인 행사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 시험에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빈도수가 높은 부분인데요. 의전의 OR,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 respect, 이게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되고요. 상호주의 원칙, 뭐 너는 작은 나라에서 왔지, 너는 뭐 고객이 뭐 1,000원짜리 고객이지,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매우 귀하고 어떤 상호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그 선에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고요. 문화의 반영, 상대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상대가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상대가 눈에 거슬려 하거나 이런 것들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1월 달에 미국에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왔는데요. 저는 미국을 보러 가고 경험을 하러 갔더니 온통 붉은색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사람의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라스베가스까지 찾아오는 돈 잘 쓰시는 중국 분들 대환영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수많은 특급 정도가 아니죠. 세계적인 탑의 호텔들이 다 붉은색으로 인테리어 한 걸 보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화를 반영하는 어떤 행동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서열입니다. 회장님에 대한 것들,
대통령과 부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서열이 분명히 다르게 우리는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짚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10만 원치를 산 고객과 5천 원치를 산 고객은 분명히 우리 회사에 차이가 있는 고객들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은품이 똑같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5천 원을 제품을 구입하고도 뭐 좋은 사은품을 받으면 이분은 기분이 좋겠지만 이분은 오히려 안 주었을 사은품을 주지 않았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정 서비스, 공정 거래라는 것은요, 이러한 행동들이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요, 기여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또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그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카드 회사나 백화점에서 많이 쓰죠. 많이 이용한 고객은 할인폭이 더 크고 적립금이 더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서열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CS라는 이름으로 오는 건 무조건 고객이 달라면 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CS라는 말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고성방가하고 막 이렇게 그 강압적인 고객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도 내가 이 회사에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공정하게 기준을 잡고 서비스를 해야지만 고객도 그 문화에 우리가 땡겨올 수 있다. 더 억척스러운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매니지먼트, SMAT 시대에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우선 중요하신 분들은 항상 오른쪽에 우리가 두고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공식 서열, 대국대, 헌국 이렇게 좀 외우시고요. 관례상의 서열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문인이나 기업 저병 인사들, 자, 그 다음 협회장들, 그 다음에 왕족들, 뭐 이런 분들이 관례상의 서열이더라. 자, 기본적인 관례상은 남편과 부부일 경우에는 아내는 동급의 어떤 서열이고요. 연령이 굉장히 중요시되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글로벌 기준에 있어서는요, 기혼자에 대한 어떤 그 레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 간에는 기혼 여성, 미망인, 이혼한 부인, 미혼 이 순으로 우리가 의전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자, 외국인 서열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사전에 의전은요, 우리가 절대로 당일에 우리가 처음 만나는 고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은요, 미리 그 사람의 정보를 다 가지고 이분을 가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처음 만난 고객은 서로 어떤 정보가 없어서 더 우리가 또 이렇게 그분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만 실수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의전은 미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모들의 CRM 공부를 하시라는 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 고객이 우리 물건을 무엇을 사셨고 어느 정도의 또 우리 제품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전도 굉장히 중요한 그 맥락이 되겠죠. 사전에 그 고객을 잘 아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선호 음식, 건강 상태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서 음료 한 잔을 제공하더라도 그분의 뭐 당뇨가 있으신데 뭐 엄청나게 단 음식을 제공하면 굉장히 결례겠죠. 이렇게 주의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전 정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까지 나가서 우리가 인사를 맞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뒤에 어떤 머무르시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이런 복장들이 틀리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환영 리셉션도 하고요, 식사도 해야 되고요, 뭐 기타 이렇게 하더라라는, 여기에서 선물, 의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물 받고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 우리 그 고객에게 사은품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은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기사 하나인데요.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한창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상들이 오시면요, 레드카펫을 우리가 이렇게 환영의 의미로 깔아두는데요, 레드카펫 하나 없이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성의한 의전 논란이라고 해서 이게 의도된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상대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언어가 아니죠. 그 앞전에 수업해드렸듯이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벌써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전에 있어서는 행사장에 이러한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통해서 미리 사전 답사도 하고 하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서 이것들은 실무에 해당됩니다. 혹시 의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준비하시라라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회의 플러스 의전. 자, 이걸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마이스 산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본 강대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두 나라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에서만 자, 뭐 국제 행사가 열리면 여기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막 국제 행사가 열리면 여기서 싫어하는 겁니다. 가기 싫어하고 서로. 그래서 딱 여기서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IT가 잘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회의장의 어떤 시스템도 너무 좋고요. 또 연출하는 그 기량도 너무 좋고 한류도 있어서 이벤트도 하기 쉽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2012년부터 세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 산업으로 국제 회의를 통해 컨벤션을 통해서 자, 관광 중국 이제 막 개방이 돼서 관광 천혜 자연을 갖고 있죠. 여기에도 우리가 견줄 수 있는 우리 관광 상품이 많지 않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일본스럽게 어떤 그걸 잘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친절함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산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다음에 먹거리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 회의,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수익 창출에 좀 우리가 이바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회의도 배우셨고 의전도 배우셨죠. 그렇다면 이 마이스 산업까지 눈여겨보시자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용업에 계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용 박람회 가시죠? 그죠? 뭐 세미나도 하고요. 박람회도 하더라는 겁니다. 의료업계에 계시면 의료 박람회 합니다. 맞죠? 그죠? 이러하게 우리의 모든 산업들이 마이스 산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잘 좀 보시자. 마이스 산업은요, 미팅, 기업회의,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호텔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케이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하면서 총회 때 어떤 뭐 기념품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기념품 사업까지도 다 마이스 산업에 들어갑니다. 자, 기업회의. 그 다음에 인센티브스라고 해서 인센티브 투어. 요즘은 비수기, 우리나라의 비수기를 타파하기 위해서요. 많은 그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로 그 비수기 기간에 아주 싼 가격에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우리도 좀 비수기에 우리 직원들을 포상으로 좀 쉬고 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마이스 산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에서 보낼 때는 인센티브 포상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돈을 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관광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직원을 연수를 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제회의를 컨벤션이라 그러고요. 여기에서 국제회의가 심심해질 때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벤트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옆에 뭐라 그러나요? 항공 분야의 뭐 국제회의다 이러면 그 옆에 뭐 항공산업 물건 이런 제품 관련해서 또 익스히비션 전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산업을 토탈 묶어서 우리는 마이스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의 현 회장님이시고요. 저도 또한 마이스 정회원사로서 우리 SMAT가 이 마이스 산업 직원들에게 서비스의 기준이 되도록 하려고 제 나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마이스에 대한 개념 정리 좀 가지고 계시고요. 자, 이러한 특징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공성. 우리 국제 행사라는 게 뭡니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평창군이 아주 핵심이 되는 그 주최 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평창의 주민들이 수포도 돈을 벌 테고 택시 아저씨들도 돈을 벌 테고
숙박, 외식업 다 벌겠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들이 경제성으로 이어지고요. 또 다음에 올 수 있는 관광 연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 마이스 산업의 특징 4가지는 시험에 아주 빈도수가 높습니다. 꼭 외우시라라는 말씀.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세 분류해서 들어가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어떤 장소가 좋은지, 포상 관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컨벤션에 대한 개념, come together. 자, 라틴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화상 통화도 좋고요. 전화 통화도 좋지만 얼굴을 보고 하는 면대면보다는 모두가 떨어집니다. 전화로는 막 화내고 톡으로는 막 엄청 싸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대놓고 싸우기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치면서 세계인들이 회의를 하고 서로를 즐기는 거, 이거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얼굴 보는 일은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제적인 효과, 사회, 문화적인 효과, 정치적 효과, 관광 발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평창에서의 행사가 평창군이 핵심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주최 측을 컨벤션 뷰로라고 합니다. 국제회의를 담당하는 모든 전담팀을 우리는 뷰로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모든 풀 문장을 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PCO 그 안에서 뭡니까? 차량을 운송하는 사람도 PCO가 되겠고요. 회의 때 음식을 날라오는 기업, 그런 케이터링 회사도 PCO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CO는요, 국제회의에 포함이 되는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관련 주최 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대행을 해주는 영리업체들을 우리는 PCO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5가가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구석구석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다 어려우시면요, 우리 좀 긴 강의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SMAT 서비스 경영은요, 친절 교육에서 그 다음 우리가 서비스 교육으로 넘어왔다가 CS 교육에 고객에게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요, 고객들도 좀 우리가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고객의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좀 더 세밀히 하고요. 우리도 이 고객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관리를 잘하는 직원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SMAT라는 그 과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이 기본이 잘 바로선 나라, 기본이 바로선 산업이 되는데 우리 SMAT가 그 기준의 역할을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